경매가 나가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전입신고 돼 있는 사람 따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홍수입니다.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학원들도 지금 굉장히 붐비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 구독자분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실까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아직 젊으시거나 20대, 30대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8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최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이 파산했다. 그러면 경매로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은행이라든지 어떤 가압류한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 준다는 거죠.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표준계약서를 쓸 때 보면 임대보증금 미가입 동의서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 뒷면에 보면은 지금 최우선 변제금, 우선 변제금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설명을 한번 차근차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월세에 살고 있거나 전세에 살고 있으면 그 보증금은 안전한 건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는 금액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요번에 2023년도 2월 21일부터 최우선 변제금이 또 상향됐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4,800만 원, 그리고 과밀 지역 포함해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낸 게 이 최우선 변제 이하다 그러면 안전한 거죠.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금액 내에 들어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금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우선 소액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 들어야만 최우선 변제금만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 아까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1억 4,500,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평택에 살고 있으니까 평택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들어있다고 한다면 2,800만 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매가 나가더라도 경매 낙찰자보다 먼저 지급하는 패스트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려면 내가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항력 확보를 하셔야 돼요.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려면 내가 그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잠깐 한 6개월 살 거다, 1년 살 거다 해서 부모님 집에 그냥 남아있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내가 월세 얻은 집에서는 그냥 살고 있다, 이러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내가 거기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전입신고 안 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해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경매가 나가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전입신고 돼 있는 사람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 하시고, 실거주야 당연히 살고 계시는 거니까 실거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근저당 설정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23년 2월 21일자로 발표된 이 최우선 변제금하고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2023년도에 개정된 것 뿐인 거지 그 전에 대출이 발생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다 받아보시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대출을 언제 받았느냐, 그래서 은행이 근저당 언제 설정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은행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3월 달에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2021년 5월 13일 날 또 개정한 내용이 있거든요. 2021년 5월 11일자부터 또 금액이 다르고요. 18년 9월 18일부터 또 다르고요. 16년 3월 30일부터 다르고요. 14년 1월 1일부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살고 있는 그 주택에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3월이다 그러면 거꾸로 따져봐서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5일 이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8년 9월 18일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그럼 평택시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액 임차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은 1,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요. 그러면 5천만 원 이하에 드니까 해당은 되고요. 그리고 1,7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중에 1,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해준다. 그럼 300만 원은 후순위가 되는 거죠. 맨 뒤로 가서 제가 전입한 기준으로 순서를 매겨서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이 법인의 소유의 주택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원들의 임금입니다. 임금을 우선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법인이 주택을 소유했다. 급여가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들어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데 아까 예를 들어서 나는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해 봤더니 해당 사항이 1,7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럼 300만 원은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경매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편함에 이 호에 경매가 게시됐다는 거를 다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받아보게 되면 그 받아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을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50만 원에 살고 있다. 그러면 6개월만 안 내도 300만 원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가 금방 낙찰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경매가 개시되고 낙찰 받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2번, 3번 유찰될 수도 있고 그러면 몇 개월 가잖아요. 몇 개월 가고 낙찰이 되더라도 바로 제가 쫓겨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잔금을 치르는데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희한테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뭐 명령을 한다든지 강제행위를 한다든지 기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매가 개시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를 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인데 소액 임차 보증금에도 포함이 되고 최우선 변제금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나요? 네,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굳이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건데 경매가 개시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어딘가 이제 잠적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망했으니까. 잠적해가지고 연락을 취해도 안 되고, 전세를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막 연락을 취할 거잖아요. 경매 나갔다 그러면. 막 연락을 취하면 이분은 이제 연락 두절돼 있고, 어디는 뭐 도피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월세고 안전하다 그러면, 월세 안 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간혹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동의서 같은 걸 받아갖고 와가지고 내가 월세를 대신 받기로 돼 있다. 그러니 나한테 납부해라 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또 잘 모르는 그 세입자들은 거기다 또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감도장도 있고 인감증명서도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다 내는 게 맞구나. 그래서 또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굳이 그건 절대 납부할 필요 없어요. 그걸 이용해 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라든지 관리업체라고 하면서 앞으로 여기다 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동산의 어수선한 사항입니다. 사실 서울은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고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묻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경매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경매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거나 월세를 얻거나 전세를 얻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하고 나는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